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뭔가 요새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어떤 정보의 우위를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어, 마치 이제 제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혹시 또 저도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다 제 의견만 따라서는 결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만 제가 많은 정보를 최대한 드릴 테니까 판단만 여러분이 하셔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업종과 종목들은 2020년을 준비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앞에 간단하게 시장 정리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뒤에 종목, 그다음 업종, 그리고 그 외의 종목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진행할 거다 보니까 이제 앞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예뻐요. 제가 찍었지만 어저께 생방송할 때 찍었던 부분들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끊어진 건 안타깝지만 웃지 못할 아날로그 방송이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제 거치대도 살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치대 사면 이렇게 약간 생생한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 이제 심심해서 네이버도 봤더니 이렇게 코인텍을 검색하면 이렇게 최근 조회 종목으로 이렇게 쭉 나오나 봐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뉴스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아무래도 근데 100% 신뢰할 수 있는 뉴스들은 아닙니다. 이게 번역되는 것도 있고 공식 발표가 이제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마치 뭐 양국이 합의된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공식적인 서명도 없었고 그 내용도 없었던 그런 일방적으로 그냥 뭐 언론에서 번역한 내용들 그대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테마도 나옵니다. 테마.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 해서 원익QNC랑 뭐 DB하이텍도 여기 있네요. 우리 추천주 DB하이텍 있었죠. 유니테스트, KB금융 다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나오고 코인텍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빠져봤자 이렇게 뭐 지구 끝까지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종목 토론실 예전에 많이 보던 건데 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배당률 공시 언제 이게 사실은 배당의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배당 관련해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배당은 사실 이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2018년에는 400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내용인데 공시 언제 뜨나요? 이렇게 여기서 외쳐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일단 마감이 돼야 되겠죠. 2019년 재무제표 마감되고 주총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6주 뭐 이렇게 있어야 공시 결정되고 배당 결정되고 이제 공시 되는 데까지는 이제 좀 시간 걸리니까 보통 이제 종목 일정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2018년, 2019년엔 절대 안 나오니까 여기서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추천주 코인텍도 한번 봤고요. 자,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제가 자료 검토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 넘는 것 같습니다. 요 차트 하나로 다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중국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카파입니다. 카파. 구리예요. 구리. 구리. 그 친구들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사실은 구리의 어떤 그 산업
성장 속도, 그리고 이런 옛날에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2018년 7월 이후부터 중국의 경기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거의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2019년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초에 우리 코스피가 상당한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봐서는 이 카파 가격으로, 구리 가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점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일단 중국의 구매력과 밀접한 원자재 가격, 보통 이런 것들을 원자재라고 하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FOMC 금리 동결 이후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정말 포인트를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외국인 이 자주세계 외국인 매도세 엄청 가팔랐었죠. 한 달 내내 약 4조 이상 매도하면서 시장 코스피를 거의 뭐 투매 시장으로 몰아넣었었는데 그 시장을 개인과 기관이 바치긴 했지만 보란듯이 며칠 사이에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달러 빠지면서 외국인들의 달러 수급이 많이 들어온 모습, 급격한 회복, 그래서 금리 인상, 이 내용이 사실 금리 동결이었지만 금리를 향후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했지만 그 요건을 설정했죠.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야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FOMC 그 이후에 연설을 했는데 유동성으로 430조 정도의 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하면서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말을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2019년에 1.5에서 1.75였지만 2020, 2021, 2022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긴 하지만 미국은 워낙 경기가 좋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을 모두 발표했고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을 앞두고 있지만 단서가 중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회복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깔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중국을 압박을 가하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잠시 휴전을 하게 됐고 미국도 중국도 서로 간의 어떤 실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락, 2019년에 급등 그리고 2018년, 19년까지 마감하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2018년 급락 이후에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가 사실상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급등하면서 약간 오버슈팅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제 영구적 평화는 아니고 일시적인 서명이고 앞서 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전을 하긴 했어요. 휴전을 하긴 했는데 기존 관세는 이제 유지 또는 완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관세는 유지 또는 완화라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오늘 보통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고 정리를 해보면 중국만 먼저 이제 협상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미국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2단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내용을 협상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5% 관세는 유지할 거고 15%를 부과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제 완화, 반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내용. 그래서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반응하고 있다. 시장에 외국인이 반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가져온 거. 그래서 경기 소비재만 올랐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첫 매수였습니다. 첫날 매수.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팔다가 딱 들어왔을 때 가져온 게 경기 소비재였어요. 그래서 제 방송 혹은 제 논리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기관 수급은 잘 안 보잖아요. 외국인 수급은 한번 들어왔다 하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대세 상승으로 혹은 또 수익을 많이 낼 때 보면 꼭 외국인 주도 장세였어요. 외국인이 연속 매도 이후에
가져왔던 종목이 바로 이 경기 소비재였고, 그래서 경기 소비재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LG전자, 뭐 코웨이, HLB도 마찬가지 몰랐죠. 그때 휠라, 그다음에 롯데쇼핑, 뭐 F&F, 영업무역, 한샘. 우리 주력 종목은 한샘이었고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이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 13일까지니까 9일 이후로 이제 13일 이틀 3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한샘도 마지막 날 크게 반등하는 모습. 한샘만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원랜드는 더 크게 올랐고요. 아무튼 이 소비재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 보면 그러고 나서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소비재 쪽에 순매수가 빠졌습니다. 빠졌고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 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에요. 장이 안 좋건 장이 좋건 뭐 시장이 무너지건 안 무너지건 경기 방어주들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주만 해도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경기 소비재가 올랐다가 지금 한 주 만에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시장의 외국인은 산업재, IT, 금융, 소재 약간 경기에 민감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큰 폭으로 실적이 바뀔 수 있는 산업들의 주요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 보면 우리는 좀 더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그리고 운송 빼고 금속 광물 이런 식으로 일단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반도체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건설도 있고요. 이렇게 큰 흐름을 경기 방어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로 잡아 놓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빅2가 동시에 해결되는 모습이었고 업종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업종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탑픽은 반도체입니다. 무조건 일단 반도체로 포트에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계, 화학, 철강 관련된 경기 민감주, 소비재는 한샘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소비재 중에서도 대부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수급이 바뀌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샘은 현금 보유 능력이 많이 커질 것 같다. 앞으로 내용은 이제 내부 정보. 그래서 큰 폭의 급등락은 없겠지만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한 장세에 완만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세 상승을 좀 따라가면 이럴 때는 한 5%에서 10% 정도는 목표를 하시면 성과가 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두 국가의 완만한 온도차는 존재한다. 지금 약간의 온도차가를 이제 표현한 건데 서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이거나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 고려하지 말고 지금 복잡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지만 중국이 어쨌든 시간을 벌어들였죠. 1차 합의를 하면서 그래서 시간 동안 이제 입장차 정도만 주목을 하고 일단 대세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한 내용들은 30% 이중 이내로 이제 비중 줄이고 코스닥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외국인 업종 장세에서는 코스닥은 재앙이에요. 코스닥 보다가 말립니다. 환율 주입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시장을 좀 정리해 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저는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좀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별 2개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요 바이오 지수 삼바가 셀트리온이 조금 오르면서 바이오 지수 전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조금 이제 갭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HLB 장 후반 들어서 꺾이는 모습, 신라젠도 뭐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여러 가지 젠백스도 바이오 쪽으로 본다면은 또 물리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이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 치고 나서부터는 완전 또 꼬꾸라졌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HLB 말씀을 일단 가장 먼저 드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시장에 이슈가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지금은 HLB에 어떠한 그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해도 시장의 관심은 개인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급등락하면서 요 사이에서 뭐 단타라도 칠 텐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HLB를 보시면 어쨌든 이 프리 FDA 승인을 신청하고 나서 앞으로가 갈 길이 엄청나게 멀죠. 이거는 제 제도권 주식 분석 HLB 한마디로 정리해 드립니다인가? 그거 보시면은 아마 HLB를 왜 그때 매도 권유를 여기서 드렸는지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도 찬스는 여기였었고요. 이벤트가 다 끝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차라리 악재가 나오던 호재가 나오던 관심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관심이 HLB 쪽에는 많이 덜하다. 그리고 뭐 임상 3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CMO나 아니면 기술 수출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서 HLB나 칠라젠, 그다음에 뭐 ST큐브 이런 종목들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그다음에 뭐 그런 업종 이외에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 이슈 있었고 혈액암 후보 물질 두 가지를 이제 공개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끌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차익 실현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전체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붐을 탔다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쪽보다는 일단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시장이 좀 보이시죠? 어느 쪽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부분. 삼바는 조금 예외인데요. 삼바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의 역할 품격이죠. 셀트리온과 삼바. 그래서 삼바를 봤을 때는 일단은 바이오를 굳이 하셔야 되겠다 하시면은 셀트리온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셀트리온을 제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요. 아무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가지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분식회계 때문에 6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은 완전히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6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질 때 외국인이 많이 외면했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만만하게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고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만 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이제 혹시나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쪽이 좀 더 비중을 가져가는 게 한 5%에서 10% 정도, 한 1억 투자하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500에서 1000 정도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별로도 포트를 좀 나눠 드리는데 한 1억 정도 하시면은 5개 이상은 좀 권유를 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종목이 2천 정도거든요. 이제 조금 시장이 좋다 하시면은 금액이 늘리면서 같이 비중을 종목 개수도 늘리는데 1억 기준으로 한 5개, 5천 기준으로 2~3개 그 이상 더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포트를 나눠서 구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하면 그거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유지하시고 5개라고 봤을 때는 비중이 낮은 거죠. 10%니까 한 20%는 둬야 되는데 5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완만한 수급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오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개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가장 주력한 업종 종목들이 바로 이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통틀어서 제가 이 KRX 반도체라는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눈에 띕니다. 상승폭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폭이 아주 눈에 띄어요. 이런 것들은 뒤늦게 따라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들이 제일 관심 많은 거는 이렇게 올랐는데 또 들어가도 되나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는 있지만 물론 뭐 시장이 꺾이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꺾이고 나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시장이 괜찮다.
자, 가장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아마 한 14,000원 요때였을 겁니다. 지금 급등하고 또 따라 들어가면서 16,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느새. 그래서 14,000원대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샀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언제까지 제가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는 개인이 보기에 일반적인 개인이 보기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힘든 구간 때에 한 번 더 오르고 나면 그때서야 개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1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줄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시장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또 있죠. 개인들이 LG 디스플레이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많이 떨어져 나간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초록색의 기관은 계속해서 2019년 실적이 안 좋다 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다. 19년도 12월에 어닝 쇼크 났습니다. 6,200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7,000억이 넘었어요,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 포기, 기관과 외국인들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0년에 6천억, 7천억 이상으로 턴어라운드 할 예정이니까 사실 이 기저효과 이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저효과 이후에 주가 반등하는 거는 정말 사실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초점 맞추는 거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제 탑픽이고요. 두 번째는 SDI입니다. SDI.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제가 보기엔 SDI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차트상으로도 120일과 200일 선을 정말 기가 막히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끌어들이려는 뭐 오르던 빠지던 끌어들이는 역할을 계속 했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200일선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게 대형주고 우량주고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이 일목 하단에서 뚫고 올라오는 요 딱 시점에 걸려 있고요. 상승 초입이다 볼 수 있습니다. SBI 대형주 같은 건 이런 타이밍이 참 잘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지만 조금 하락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더 올라가려면 더 큰 어떤 출혈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큰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기저 효과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내용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4분기에 일단 배터리 화재 나면서 SK 뭐죠? 아무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 전기차 경쟁으로 앞으로 배터리 매출액만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도 70억 이상. 그래서 배터리 사업이 아무래도 2020년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고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OLED 진출로 노발레드 등 OLED 소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까지 갖춰져 있다. 삼성 SDI는 일단 소형 전지, 뭐 대형, 초대형 전지, 뭐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단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고 이 외에도 근데 그쪽이 전지, 뭐 전자 계열이라고 하면 이쪽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되는 전자재료 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감이 있는 이 차트를 구성하는 이유가 사업 구조가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SDI도 괜찮다. 건설업종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대하는 건설업종, 제가 한 10월 초에 말씀드렸었던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과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종이 안 오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4분기에 건설 수주, 국내 수주 추이가 괜찮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4분기에 괜찮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놓고 보면은 건설 수주가 대비해서 좋지 못했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국내 건설업종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은 갈 길이 멀어요. 사실은 이렇게 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내 건설업종이 잘 간다 하는 거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연도별 해외 건설 수주액 추이. 11월 말 기준이긴 한데 17년, 18년 해외 쪽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18년, 19년도에 꺾였고 19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 해외 수주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해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대표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대우건설이나 대림산업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4분기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2020년도에는 이 두 가지 두 회사가 더욱 더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10월 아마 초일 것 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고요. 건설업종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라서 전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대건설 지금 200일선, 121선 밑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이걸 뚫고 올라와야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개인적으로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 상승 초입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제 방송 한 번씩 언급드리면 고맙다라는 말씀 많이 주시던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담으시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현대건설도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뚫지 못했지만 계속 시도하는 거. 이게 지금 세 번째 시도입니다. 뚫고 올라온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혹시나 다시 한번 경기가 급격하게 꺾이더라도 바닥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10% 내외에서 잘 커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났더니 이제 200에서 위에서만 노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 포인트 잘 체크하시고 이 세 가지 종목은 해외 수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회사들입니다. 제 추천주 건설업종 관련된 내용 보시면 이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 80% 이상을 이 세 회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넥스긴 하지만 국내에 주목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종목 몇 개 볼게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계신 분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일단은 반등해줬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하는 업종에 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빠지는 거 추천드리고요. H소프트는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조금 오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미디어 산업 혹은 게임 이런 산업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7월, 8월 급락할 때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 또 우리 코스닥 급락할 때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50만 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사셨던 분들은 많이 수익 나셨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고점 부근에 와서 이 미디어 플랫폼 게임 하는 업종에다가 투자하시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수익 내신 분은 축하드리지만 혹시 못 사신 분들은 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실리콘웍스도 어느 순간 보니까 37,8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홈쇼핑 가격 왔고요. 33,000원대에서 우리 고생하셨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여기서 또 놀고 있어요. 네, 아마 이것도 대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워낙 좋아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올라오면서 납품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서울반도체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저는 2020년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서울반도체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적당히 오르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121선 돌파 여부 보면서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가지고 계신 분 여쭤보시더라고요. 추천드린 이후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가 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거래가 좀 작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얘는 한 5% 정도만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제 121선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주 명확합니다. 욕심 없이 121선 보고 들어가시면 적당한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대박주 원익 IPS도 사실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기에는 이런 종목이 더 가거든요. 더 갑니다. 이건 장담하는데 더 가요. 장이 안 빠진다면. 그래서 대형주, 아니 저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일단 카메라 등등 원익 IPS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사시는 분 많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럴 때 베팅해야죠. 또 언제 베팅하겠습니까? 너무 조심하는 것도 안 좋아요. 또 올라갈 때는 또 과감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쭉 해서 종목 이런 거 보고 있다. LED, OLED 관련돼서 보고 있다 하면서 제가 그 증거로 남겨놓은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5일 전 대비해서도 뭐 많이 올랐고, 젠백스는 상황 치고 난 이후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GV 같은 경우에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좀 빠져 있는 거지 사실 올랐고, 고영도 이거 보세요. 고영이 제가 그랬죠. 10만원 언저리였는데 정말 좋은데 비싸서 못 산다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지금 7% 8% 올랐습니다. 원익 IPS, 실리콘, 한미 있고요. 다 있네요. AP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까먹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한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오늘 정리 공부하기 전에는 한샘 비중을 많이 가져갈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낮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한샘만 가져갑니다. 롯데쇼핑이나 나머지 그러니까 뭐죠? 급등했던 종목. 아무튼 한샘 외에는 일단 소비재 내용들은 비중을 많이 축소하시는 거.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것도 우리 정말 많이 올랐어요. 추천드리고 나서 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를 보세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업종 자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뭐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업종을 갈아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건 비중 낮게가 아닌데, 기계 업종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종목을 몇 개는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알겠는데 종목 고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워낙 저도 소홀했던 업종이라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사실 오른 것 같지만,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전기전자 업종에만 거의 대부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은 유지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이게 한 타임 잠시 주춤할 때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뭐 건설업, 나머지 업종들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단은 초입이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는 사실 뭐 크게 오른 게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기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제 시장이 받쳐준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엔 좀 우려는 했지만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느낌이에요. 연말 가면서 어떤 큰 이벤트나 그런 과감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지금 조금 올라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이럴 때 좀 더 과감하게 배팅 해보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해서 말도 빨라지고, 마이크도 새로 사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좋은 서로 대화하진 않았지만 좋은 소통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들도 판단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